안녕하세요. 베스트전공 대표 마이코 박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형 장축 왁스 바른 호랑이 대림기공 박철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업을 하고 있는 유튜버 오군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SCNC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계맨입니다. 저희가 오늘 스맥 본사를 갔다 왔잖아요.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요? 네, 간단하게. 네, 꽉 차고 알차는 회사. 발주량도 많고 그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특히 수출 쪽으로 많은 걸 보고 앞으로도 발전이 더욱더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기계가 많이 발주가 된 건 과연 어떤 이유에서일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젊은 사람들로 이제 많이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는 게 스맥의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고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맥의 이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형 장축 범용 선반인데 NC에서도 대형 장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부품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제작만 했지 분해도를 처음 본 느낌이라서 좀 많이 좀 신박했고요. 또 발주도 많고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저희 젊은 사람들의 피드백도 받아들이려고 저희도 초청을 한 거 보니까 스맥이 좀 많이 발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점유율을 좀 높여서 우리가 누구나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작기계로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심토스 때부터 느꼈는데 우선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젊어졌어요. 그리고 이번 공장 투어도 보면은 원래 이런 오픈이 쉽지가 않은데 오픈해 주신 것도 보면은 정말 열려있는 업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미지가 많이 젊어졌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고 좋은 장비고 하지만 나는 좀 이런 건 의무는 느꼈다. 사실 그 스맥이라는 장비를 알게 된 건 당연히 오래 전부터죠. 그리고 주변에 쓰시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스맥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게 뭐에 대한 반증이냐? 아직까지 좀 고객들에게 뭔가 좀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스맥 장비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본 적도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리고 영업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저도 어차피 이제 업을 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홍보 포인트가 스맥의 굉장히 큰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오구나 대표님께서는 스맥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반대로 스맥을 쓰고 계시는 대표님 계실까요? 근데 얘가 쓰는데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좋아지고 있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그 대리점도 있잖아요. 직접 기계를 판매하시고 기계를 수리하시는 분들 이쪽은 진짜 되게 잘해요. 내가 여기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지만 자기 자체가 스맥이 자기 회사 같이 해가지고 대리점 분들이 그거는 다들 감탄해요. 제 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그 업체에서 무슨 기계를 소문을 이렇게 듣는다고 하면 항상 나쁜 소문이 돌지 좋은 소문은 돌지가 않아요. 이 기계가 좋다고 소문이 도는 것보다 이게 정말 안 좋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소문이 돌거든요. 근데 그런 소문들을 커버칠 수 있고 분위기를 변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만난 영업 소장님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이런 기계를 판매한다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자기 네. 새끼를 팔듯이 회사심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제조 공정들을 좀 한번 쭉 돌아보셨잖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비나 기술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옛날에 일본에서 그런 걸 제작할 때 배드나 주물 이런 거를 바닷속에 집어넣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 썩힐 거 썩히고 꺼낸 다음에 가공을 한다고 들었는데 스맥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바닷속에 이제 넣으면은 그게 불법이래요.
그래갖고 밖에다가 이제 방치를 해놓고 비 맞추고 변형 다 시키고 가공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이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이거는 저희 선반에서 맞습니다. 응력 제거라고 맞아요. 프리에이징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좀 작은 걸 많이 하시니까 금방 하고 금방 씻고 끝나는데 되게 큰 거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저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조건 변형이 다 찌그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소둔이라는 작업도 하는데 저거는 자연으로 풀림이 되는 거죠. 저거는 저도 좀 보고 이렇게까지 주물 프레임이나 이런 걸 정말 신경을 쓰는구나. 네, 그래서 소둔하면 이제 변형도 있지만 작업성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힘 빼기 작업 많이 하죠. 예. 아무래도 대형 장축은 응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을 진짜 그런 공작 기계도 잘 녹아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구나. 집요하게 조립하고 측정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라겠어요. 스크래핑. 스크래퍼. 그것도 몇십 년이라고 했죠. 40년. 40년을 장인. 그것만 하셨어. 와. 나는 그 스크래퍼 작업하는 걸 처음 봤고 나는 기계를 쓰고 있지만 그 베드에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왜? 난 그냥 타가헤드가 습동류를 타고 움직인다라고만 생각했지 그 스크래퍼를 작업을 해가지고 습동류가 더 잘 배어들게 해서 좀 더 잘 미끄러지게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슬라이딩. 그런 작업을 해준다는 건 나 오늘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보고서도 나도 배우는 점이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해. 아무튼 오늘 말고 공장까지 이렇게 와보고 출세했다 내가. 와. 진짜. 대전 촌놈이 부산까지 와가지고 아무튼 진짜 나는 이렇게 큰 보링반은 오늘 처음 봤고 아까 와, 80파이짜리. 그러니까 드는데 그거 어떻게 이거를 물리나 싶을 정도로 무겁더라고. 이거 올 초경이야 이게? 아니요. 스틸입니다. 아 진짜? 와, 초경은 오히려 더 잘 부서져서 초경은 헤드만 바꾸는 방식으로 그렇구나. 만들까 했는데 초경이 너무 비싸서 없었던 근데 걸로. 저 보링반 좀 한번 보여줘야겠다. 잠깐만. 너무 감탄을 하시네. 되게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이게 보링반 이게 맞아 이게? 이게 맞아? 와 나는 팁이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는 일이 어차피 시간이랑 다 정해져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효율을 찾아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 저것도 좀 한국을 굴렸죠. 저것도 팁이 크면은 큰 걸로 할까 하다가 크면은 또 떨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초경이 더 커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근데 저게 기계에 껴지는 것도 신기하다. 저 기계 저거 안 껴질 것 같거든요. 뒤에 깎아줄까? 뒤에를 깎으면 껴지긴 하는데. 털에 쳐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돌 때 무서울 것 같아. 근데 맞다. 오늘 내가 그 큰 스맥에서 그쪽에 큰 장비 볼 때 그 슬리브로 봤거든요. 슬리브가 60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큰 거 해야겠다. 영상을 찍긴 이야기는 했는데 그걸 또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 스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에디션이 된다고 해야 되나? 스맥은? 약간 그런 커스텀, 장면들이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선반도 이건 처음에 터렛이 달렸길래 일반 선반인가 해서 봤더니 이제 밀링 툴이 끼워지는 그런 그 뭐 버핑 장비 그런 것도 내가 본 것 같고 그런 느낌인 것 오히려 같아. 취향이 조금 확고하다면은 스맥이 더 나은 거일 수도 있고. 그러면 대표님들은 공작 기계를 사용하실 때 고르실 때 기준은 어떻게 두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을 1인 사업자고 항상 플랜 C, D, E, F 다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업종을 해서 망했을 때 감가상각이 좀 덜 되는 장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요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팔 때. 그리고 가격도 좀 덜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이 좀 높은 메이커를 좀 저는 다 사용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인가공하고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망했을 때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장비를 선택했고 스맥이나 화천이나 다른 장비들이 이렇게 뭐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점유율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좀 심하다. 근데 내가 싼 가격에 내 죽을 때까지 쓰겠다. 그러면은 뭐 좀 저가의 고성능이 있는 뭐 화천이나 스맥이나 뭐 기타 등등의 공작기계를 쓰는 게 나쁘진 않다. 저는 제 공작기계 선택 기준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유저가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 장축이라서 얇고 길고 난해한 제품이 많다 보니까
기계의 강성이나 힘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황삭 때니까 황삭 때 최대한 빠른 회전과 피드로 많이 먹이면서 나가줘야 되고, 그래서 좋은 인서트나 공구도 중요한데 기계 자체의 힘도 중요하게 많이 보고요. 그래서 뭐 기계 주물의 양이나 그런 패드의 두께 넓이, 뭐 그리고 공구 기계의 튼튼함을 많이 보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제품이 떨고 변형가고 그런 걸 해내고 못 해내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장비가 어느 장비냐에 따라서 따라 사게 돼요. 내가 처음에 이 장비 샀으면 다음에도 그 메이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AS라든지 그리고 영업사원과의 친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걸 두 번째로 더 해야 되나 싶은 게 있는데 사실 돈이에요 결국. 예. 우리가 뭘 살 때 항상 고민하는 게 발품을 팔잖아요. 발품 파는 이유가 결국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그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결론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찌됐든 가격 싸고 좋고 그리고 친숙한 장비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여기는 거의 인가공이 조금 비중이 높고요. 이제 잘하면 준양산 그 정도까지인데 보통 양산이냐 인가공에 따라서 장비 선택이 틀려질 것 같아요. 인가공은 제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소재도 여러 가지고, 양산은 특정 제품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싸면서 수량을 많이 낼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가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하더라도 제품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이 여러 크기의 다양성이 있는 제품을 다품종 소량으로 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게 장비 선택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추세가 모든 사람이 말하는데 다품종 소량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장비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빨리 얘기했어야지. 그래서 제가 좀 깜쳤습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매도 빨리 맞아야 돼 그래서. 우선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희 회사는 그렇겠지만 AS 때문에 기계를 통일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첫 장비가 두 번째 장비, 세 번째 장비로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새끼에 새끼를 낳는 맞아요. 저희도 그랬으니까. 맞아요. 네. 제가 그 이유를 지금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선택지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메이커는 여러 개가 있는데 나한테 과연 자기 PR을 하는 회사가 몇 개 있었을까? 난 뭐가 장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아, 맞네. 업체별로. 맞네. 그래서 업체별로 좀 더 자기 회사만의 장점을 부각해서 설명해 주거나 이런 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영업사원들 역량에 따라서 네.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가공을 좀 알아야 조금 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스맥 부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스맥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R&D 하셨던 분들이 많이 한대요. 네, 연구하셨던 분들이 이제 기계를 잘 하시니까 영업적으로 많이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스맥은.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사실은 또 지금 열차 시간도 그렇죠. 다가오고 해서 9시 그러면 한마디씩만 하고 오늘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장 투어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이제 참여해주고 같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가 좀 많아져서 저희들도 아니면은 이제 업체들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부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뭐 스맥이라는 회사를 가서 투어도 하게 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많은 경험치를 또 배워가고 또 좋은 사람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기쁘고, 우리 다들 열심히 컨텐츠 만들고 제작하고 노력하는데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위로 올라가서 다양한 인서트나 이런 회사들 방문해보고 같이 술 한잔하는 것도 다음에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 일하면서 이제 쇠 냄새와 기름 냄새만 맡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밑에 김해 부산에 와서 바닷바람 냄새도 맡고 이렇게
뭔가 오늘 여행 온 것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 팔도에서 모여가지고 재밌는 시간 했고, 스맥에서도 진짜 공작기계 구경하면서 보는 눈도 높아지고, 우리 이렇게 유튜브 형님들과 같이 했지만 또 다음에 이렇게 구독자분들과도 함께 하고 다 같이 소통하고 다 같이 이런 경험을 영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함께 또 나누는 시간도 있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런 게 쭉 이어져서 함께 계속 다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 길을 왔습니다. 먼 길을 와서 뭔가 좀 얻어가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었고, 제가 이걸 와서 어떤 포인트로 좀 지켜봐야 될지 고민도 많았던 하루였는데, 아무튼 뭐 공장 견학원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으로 남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저는 말코 공장에 한번 꼭 한번 와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예, 저 나름대로 어려운 걸음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게 또 인연이고 좋은 이렇게 유튜버 분들 또 만나게 되고 자주 볼 수가 없잖아요. 다들 현업이 바쁘시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 갖는 게 저한테는 어찌됐든 힐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 뭐 일을 하고 있지만 순이익이 예전 같지 않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시는데 그러신 분들에게 희망 잃지 마시고 그 계속 잘 버티셔서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운내. 호랑이 기운 드려야겠는데. 제가 일이 없거든요, 지금. 여튼간에 남들만큼 하는 만큼 그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뭔가 이루어서 잘 버텨냈으면 합니다. 네. 기운 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갑자기 우울해졌는데요.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안 좋아, 제조업이. 그치, 안 좋지. 안 좋아요. 누가 지금 신규 창업을 누가 하겠냐. 그건 맞다. 이게 뭔가 제작을 하고 해야 그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다 같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건데. 낙수 효과. 이게 네. 근데 그게 아예 이제 없으니까 가면 갈수록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더욱 심해지니까. 갑자기 다큐멘터리가 극복해야지. 근데 이게 갈 길이 옵니다. 안 되면 뭐 어떡합니까? 자, 오늘은 뭐 저희 베스트 전공 또 와주시고 스맥도 가고 유튜버 분들과 제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쇠캐스트 메탈캐스트의 서막을 알리기 위해 마무리는 클로징 멘트는 제가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아직 못 정했어. 오케이. 혼자. 나중에 이제 혼자 혼자 앉아가지고. 야,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뭐 이런 거 하나 해야 돼. 여기서도 이거?